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어떤 분은 그 홍산문화식이 화북성의 고조선 지역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반도와 만주에는 누가 살았냐 그럽니다. 그때 고구려나 그 고조선이 한반도나 그쪽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없었냐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홍산문화식이 고조선식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어떤 종족이 살았고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역사학자나 그 뭐야 역사 천재한테 그런 거 물어보십시오. 다 모른다 그럽니다. 제가 모르니까는 이런 방송을 하는 거지. 저도 그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판 뭐라 그랬었습니다. 그냥. 하여튼 저 유튜브 방송하면서 한 판 나온 것도 없이 그냥 제 시간 쪽에서 하는 거 열악한 방송입니다. 그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발해 오경 중경 현덕부 서경 압록부 남경 남해부 상경 영천부 동경 요양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경 현덕부 742년 발해 문왕이 이것으로 천도한 지 755년 무렵까지 수도였습니다. 중경 현덕부는 노주, 현주, 철주, 탕주, 영주, 흥주 등 6주를 관할했습니다. 동경 요양부는 본디 조선 지역으로 한나라 때에는 사군이었습니다. 진나라 때는 고구려를 함락하였습니다. 고구려 왕이 사는 평양성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 보시면은 흥주나 노주, 뭐 철주 그쪽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이 그 중심에 있고 이 윤영성 요양이 중경 현덕부였습니다. 이 청나라 사학자가 그린 발해 고지도입니다. 이 발해 고지도를 봐도 윤영성 요양을 중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나라 고종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여기에 안동도읍을 설치하였지만 나중에 발해의 대씨가 차지했다. 평양성으로 중경 현덕부라고도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경 현덕부라는 것은 윤영성 요양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경 남해부 신당세는 남경 남해부를 옥저의 옛 땅이자 발해에서 신라를 통하는 교통의 요청지라고 하였고 옥주, 청주, 초주, 삼주를 거니는 것으로 나온다. 특산품으로는 남해의 공포와 시, 옥주의 면 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주 남해군이 설치되었으며 절도를 두었다. 본래 옥조국 지역이며 고구려 때 비사성으로 당나라 이세족이 공격했던 곳이다. 발해는 남경 남해부로 불렀다. 저 비사성이 대련반도 대련 쪽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 남해군이 나오는데 여기 해주라는 것은 해성시 그쪽 부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영성 해성시부터 비사성 있는 쪽 그것이 그 남경 남해부였습니다. 이렇게 옛 문헌이나 지도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다가 남경 남해부나 중경 현덕부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역사교과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소환서의 동옥전은 고구려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는데 한나라에 따른 개마는 당나라 때 계모이니 지금의 개평현이다. 해성에서 서남쪽으로 개평 경계까지 80리 해성의 개평 경계에 있다. 이렇게 발해 때 남해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해 고지도에도 남경 남해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경 압록부는 발해의 중요 도시인 오경 가운데 하나였다. 서경 압록부의 그 서경 압록부 압록강은 요하의 원래 이름으로 압록강 북쪽 300km 지점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옛 고구려 땅으로서 발해가 당나라가 교역하는 바닷길에 위치했다. 요새는 발해의 서경 압록과 고구려 때의 고국성 국내성으로 성의 높이가 3장이고 동섬의 남북 너비가 20리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다. 이게 압록강이라는 것은 옛날에 요하를 압록강이라고 하고 안민강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서경 압록부라는 것은 고구려 옛 땅이고 그 중경인 요양시에서 서쪽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북한 압록강에 그려놓고 그것을 서경 압록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서경 압록부 녹주 압록군이 설치되었으며 절도를 두었다. 본래 고구려 옛 도읍이며 발해는 서경 압록부라고 불렀다. 신주, 환주, 풍주, 정주 등 사주의 일을 관할하였다. 풍주, 발해가 반항군을 설치하였다. 정주, 본래 비류왕의 옛 땅인데 그 나라는 공산강에 병합하였다. 발해가 비리군을 설치하였다. 모두 본래 발해의 안원부 땅이다. 이 공성강이 병합하였다는데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뭐 그냥 기내 중화제 입각해서 뭐 정주 압록강 부근까지 뭐 공성강이 와서 병합했다. 이거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거. 서경 압록부는 평양 요양시 서쪽에 있다고 했고 서경 압록부를 통해서 발해는 당나라와 교역했다고 한다. 서경 압록부에서 당나라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와야 하고 그곳에는 항구가 있어야 하고 요하를 고구려 때 발해 때 압록강 안민강이라고 했다. 보시면은 요하를 압록강 안민강으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서경 압록부는 저 요하 쪽 그쪽 부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경암록부에 속한 풍지 발해의 반환군이 나온다. 반환군의 한자를 보면 반과 안자가 나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뭐지 본래 발해의 안원부 땅이다 한 기록이 있는데 안원부의 글자를 보면 안과 원자가 나온다. 반환군과 안원부의 한자, 이 한자의 중간에 보면 안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자는 안민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압록강이나 안민강이라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민강, 압록강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백성들은 또 이쪽 교류를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이 안민강이 또 그 주위에 논밭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니까는 여러모로 좋은 것입니다. 구구려와 발해의 압록강은 많은 사람이 알고 중요한 강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한 것이라 생각도 한다. 그러기에 안자는 안민강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안원부란 말은 안민강에서 멀리 있는 지역이란 말이 된다. 이게 옛날에는 이 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강 하면 누구나 알듯이 그 압록강이나 안민강이 중요한 것이기에 그 고구려나 발해도 이 중간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자가 안민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반환군에서 반자는 윤영성에는 반진시, 반산에는 있습니다. 이 발해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반을 지역 명칭에 붙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반환군에서 반자는 반진시를 말하고 안자는 안민강 누화를 가리킨다고 생각됩니다. 발해의 풍주 반환군은 요연시 반진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반자를 사용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자가 그 지역에 뭐 특색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지역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리다 그래 대충 저쪽이 아마 서경암록부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제가 서경 중경이 유연영성 유황비이고 서경암록부가 저 반진시부로부터 저 위쪽 저쪽이 서경암록부라고 생각합니다. 남경 남해부는 저 해성시부터 남쪽으로 그 비사성 있는 데까지 이렇게 봐야지 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쪽이 좀 합당할 것 같아 갖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고 뭐 자료로 해서 유튜브 방송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상경 용천부 755년 무렵부터 수도였다가 785년에 다시 동경 용원부로 천도했다. 794년 다시 이것으로 천도하여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수도했다. 지금 위치는 중국 해일릉장성 닝안현 동경성 일대이다. 이 해일릉장성 닝안현 동경성이라는데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나오니까는 정확히 나오고 고고학적 자료가 나오니까는 이쪽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뭐 이쪽으로 저기 하니까 이거는 상경 용천부는 그러니까는 중국 해일장성 닝안현 동경성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경영원부 오경의 하나이며 785년 무렵 상경용천부에서 이것으로 천도하여 다시 상경용천부로 천도하는 794년까지 10년간 발해의 수도였다. 숙지와 숙현으로 경주에 6개현, 염주, 목주, 하주에 각각 4개현 등 사주 18원이 있었다. 신당사는 동경용원부의 동남쪽 바닷길을 일본으로 갔다고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동경용원부를 저기 지린성 hun천시 저 귀퉁이에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한 나라 수도가 한쪽 귀퉁이에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 동경요양부 쪽은 옛 신라의 영토이거나 고려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저쪽을 갖다가 발해 영토라고 딱 그려놓고 이 계주 진국군에 대해서 계주 진국군이 있습니다. 계주 진국군 절도사를 두었다. 본래 예명의 땅이다. 고구려가 경주로 하였고 발해는 동경용원부로 하였다. 이게 계주 진국군이 그 발해의 동경용원부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그 고구려 때는 경주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주, 염주, 목주, 가주 네 주의 일을 도독하였다. 태조가 발해를 평정하고 그 백성을 대부락으로 옮기고, 태조라는 것은 요나라 태조입니다. 그 성은 마침내 패하였다. 성종이 고려를 정벌하고 들어와서 그 성의 기초를 두루 살펴보고는 다시 완전하게 수축하였다. 이 성종은 요나라 성종입니다. 그 성종이 돌아와서 그 황령부로 들어와서 그 성의 기초를 두루 살펴보고 봤다 그러는데, 황령부하고 이 계주 진국군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태 3년에 쌍주와 한주의 1,000호를 옮겨서 이것을 채우고 개봉부, 개원군이라 부르고 절도사를 두었다. 다시 진국군으로 이름을 거쳤다. 쌍주와 한주, 이 지도부는 한주가 있습니다. 쌍주도 거기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쪽에 가까운 쪽 쌍주 한주 백성을 갖다가 계주 진국군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개원현은 본래 책성의 땅인데 고구려가 용현으로 삼았고 발해가 그대로 이었다. 요 초기에 폐하였다. 고구려 때 용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발해 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위 지도의 중간에 보면 개원 천령 위쪽으로 한주가 보입니다. 한주 가까이 쌍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쌍주와 한주 1,000호를 옮겨서 이곳으로 채웠다. 개봉부 개원군으로 부르고 절도사를 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주 진국군이 쌍주, 한주 저쪽 부근에 있었습니다. 멀리 그냥 지린성 hun천시로 가려면 50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 험한 길을 갖다가 그쪽은 또 고구려 땅입니다. 고구려와 여진족, 동여진, 서여진이 있던 지역인데 그쪽으로 험한 길을 자기네 땅도 아닌데 그쪽으로 옮기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돼. 이 성종이 있었던 황령부와 개운군이 가깝게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황령부는 기린성 장춘시 농항현 현성이 안에 있는데 요나라와 금나라 시기 군사 중진이자
정치 경제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요나라의 황령부는 장춘시 농양의 현성에 있었고 계주군은 황령부와 가깝게 있었습니다. 이게 가깝게 있었으니까는 요나라 상정도 고구려를 공격하고 와서 그 황령부에 들렸다가 다시 가볍게 그냥 차림을 해서 계주 진국군으로 가서 그 무너진 성터를 둘러보고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합당하지. 무슨 요나라 황령부에서 성종이 돌아와서 그 다시 500km가 넘는 그 고려의 땅인 그 훈춘시 지리산 훈춘시 동료진 서해진이 있는 그 연해주 지역까지 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개원원이 본래 책수성의 땅인데 고구려가 용현원으로 삼았고 발해가 그대로 이었다. 요촉에 파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개원원을 고구려의 발해는 용현해안으로 했다고 하는데 구글지도에 보면 지린성 요원시가 있고 요원시 서쪽으로 윤영성 개원시가 보입니다. 발해 때 용영요원은 요나라의 발해의 영토를 차지하고 요나라 요자를 넣어서 요원시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이와도 고구려 때 압록강 안민강으로 불렀다가 요나라를 거치면서 요하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요원시가 그 용영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용영원이 요원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신라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는 신로, 시라, 사료, 사라, 선아, 설아벌, 설아, 서벌, 설악, 신하, 신랑, 진랑, 계림, 길림 등은 명칭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계림에 관하여 오늘날의 길림으로서 개와 길은 음이 서로 부합하여 여러 지리 관계를 조사해보아도 역시 부합한다. 이 흠정 말주 원류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계림과 그 지린성의 길림 지역이 똑같은 발음이고 이쪽이 신라 지역이 있다고 흠정 만주 원류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국호로도 쓰였다. 경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계림이나 길림이 이게 경주가 이렇게 되어 있다. 경주는 신라의 국화였기도 하고 지명이다. 이 계림이란 말이 신라와 같은 말입니다. 계림, 길림, 신라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리성 길림 지역은 신라의 옛 영토였다고 만주 원료관은 기록했습니다. 길림은 계림, 신라와도 같은 말이고 경주와도 같은 말입니다. 예, 광개토왕 장수왕 때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고구려에서 광개토 대왕 때 관리를 파견해서 신라를 감시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상도에 왜구가 침입했을 때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보내서 물리쳐줬습니다.
고구려의 경주는 신라의 영토인 길림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고구려의 용영이 하는 지린성 유원시이고 고구려의 경주는 지린성 길림시 지역 부근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개주 개원어는 윤흥성 개원시, 지린성 유원시, 지린성 길림 지역 부근이라 생각되고 여기가 바로 동경요원부라 생각됩니다. 바람이 희한하고 바람이 동경요원부는 저 옛날 문헌에는 당경 남해부가 위치가 윤영성 해성 남쪽이라 했고 고구려의 비사상 부근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유사지리지에도 윤영성 유양시가 중경 현덕부라고 나옵니다. 상경 융천부는 역사교과서의 위치가 맞고 서경 압록부는 유화 부근에서 찾아야 하는데 북한 압록강의 부근에 그려놨습니다. 저게 무슨 북한의 압록강 쪽에 서경입니까? 그리고 개주 진국군이 동경요원부라 했는데 개주 지역이 윤나라 황령부와 가깝게 있는데 지린성 훈춘시 부근은 황령부와 거리가 500km 이상이고 저것은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쪽에는 동여진이 있고 그 서쪽으로는 서여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냥 틈만 나면은 가서 고려에 조공했던 게 동여진, 서여진이었습니다. 근데 연해주까지가 저기 고려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훈춘시가 동경이 되겠습니까? 발해의 오경인 중경 현덕부, 서경 압록부, 남경 남해부, 동원 용원부, 상경 용천부의 위치를 대충 그렸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위치를 추정한 것이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교과서의 발해 오경은 거짓말이고 역사 왜곡입니다. 이렇게 그냥 세금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 본본을 읽고서 그냥 대충 그냥 발해 오경도 그냥 대충 그려놓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려사 그것만 읽어도 그 위치가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일본이 만들어놓은 그냥 신민사학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그냥 그 받들어 갖고 그 깨 맞추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